가면 이제요 쭉 넘어가시가지고요 니츠라고 있습니다. 니츠 352페이지 니츠 있습니다. 니츠 요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조문들을 좀 많이 적어놨어요.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 노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니츠가 어디까지 적어놨는가 하면 많이 적어놨죠. 이 나중에 이 프린트 내드릴 겁니다. 제가 딱 정리해가지고 요약서도 나오고 그죠? 요약서 너무 빨리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안 보도록 기본서를 안 보려고 달려들더라고. 그래서 요약서는요 좀 어느 정도 나가야 되겠어요, 그죠? 자, 니츠 일단 별표해 놓으세요. 시험은 간단하게 놉니다. 니츠는 무슨 글자입니까? 리얼 리스테이트예요. 리얼 리스테이트. 리얼 리스테이트가 뭐요? 부동산이란 뜻입니다. 인베이스먼트 추루라는 약자입니다. 인베이스먼트 추루. 그래서 이렇게 붙였죠. 이거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를 뭐라 부른다? 리츠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는 모두 회사형 리츠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회사형 리츠입니다. 자, 세 가지 종류로 나눠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나라 리츠는. 자, 그렇죠? 리츠 회사가 있는데, 자, 자기관리 리츠가 있어요. 자기관리. 처음이니까 자기관리라는 용어 있습니다. 자기관리. 그죠? 자, 자기관리 리츠 회사도 있고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으면 위탁관리라고 있습니다. 있고 세 번째 기업 구조 조정으로 나눕니다. 기업 구조 조정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리츠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리츠의 종류는 자기관리 리츠도 있고 위탁관리 리츠도 있고 기업 구조 리츠 세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설립할 때 자본금이 필요해요. 이 설립시 자본금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설립시 자본금이 필요하겠죠. 자, 이 자본금 여기는 시험 너무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요 숫자 외우시면 5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5억 이상. 자, 자기관리 리츠는 자, 실체가 있는 회사라습니다. 우리가 임직원이란 말을 쓰면 임직원, 임원과 직원을 줄여서 우리가 임직원이라 씁니다. 임직원. 몇 명 이상 있습니까? 5인 이상이 존재합니다. 얘들아. 임직원. 그렇죠? 임직원 5인 이상 존재하겠죠. 그러면 임원과 직원이 존재함으로 해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상근 임직원이 존재합니다. 상주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 상근합니다. 앞에 보면 상근. 상주하여 근무한다를 줄여서 상근이라 씁니다. 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임직원이 존재해요. 그러면 임직원이 있으니까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실체상 회사 됩니다. 자, 요거는 실체상 회사라 쓰고요. 요거 두 개는 명목회사예요.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상근 임직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상주하여 근무하는 임직원이 없어요.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상주하여 근무하는 임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 대표자는 있을까 없을까요? 대표자는 있겠죠? 대표자는 존재하는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명목회사라 씁니다. 이걸 뭐다? 명목회사. 명목회사라 씁니다. 이런 것을 명목회사를 우리 TV 같은 데면 페이퍼 컴퍼니 이렇게 많이 쓰죠. 자, 명목회사입니다. 이 명목상 회사가 되겠죠. 자, 여기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 됩니다. 설립시 자본금 3억 이상이 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다?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상 회사가 되므로 자본금이 설립시에 뭐다? 5억 이상이고 위탁과 규정은 3억 이상이다 라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설립했어요. 설립했겠죠. 설립하여 이제 뭐합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뭐를 발행한다? 니츠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이나 증권이나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공모주 처음에 모집할 겁니다. 모집하면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투자자가 있습니다. 주식은 액면가가 있으면 액면가 들어봤어요? 액면가 주식 해보신 분들은 있을까요? 액면가 1,000원짜리라 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1,000만 주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1,000만 주 발행하면 얼마나요? 자, 얼마 나왔어요? 100억 나왔죠? 100억이 되겠죠. 자, 이 주식을 발행해서 뭡니까? 자금을 모읍니다. 요 시간을 주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몇 개월? 6개월. 자, 6개월 이내에 자, 이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주식을 투자를 사잖아. 그러면 투자자가 뭐를 획득한다? 지분권을 획득했다 해서 말을 씁니다. 지분권을 획득했다 말을 쓰겠죠. 자, 주식을 샀으니까 현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샀잖아요. 자, 이 투자자가 개인도 되고요, 기관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외국인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일로 들어오겠죠. 현금이 이렇게 유입되는 거예요. 유입되면. 자, 그럼 니체에 있어서 현금이 돌았습니다. 돌아오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금 돌아온 것을 가지고 뭡니까? 자,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한다? 수익성 부동산. 여기는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겠죠. 자,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 인하여,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 인하여, 그죠? 투자를 함으로 인하여 수익이 돌을까요? 안 돌을까요? 니체 회사로 수익 돌을까요? 니체의 수익 도르겠죠. 이렇게 수익 도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유가증권을 사도 됩니다. 자, 그래서 MBS라는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유가증권, MBS란 증권을 매수해도 됩니다. 요거 매수해도 되고요. 증권을 매수해도 되고. 또 뭐다? 주택 부분에 대출을 해줘도 됩니다. 주택 부분에 담보 대출도 해줄 수 있습니다. 대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니체사로 이자가 들어올까요? 이자가 들어올 겁니다. 자, 이자 들어오면 이걸 배당할까요? 말까요? 배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니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배당의 그 목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90% 이상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 배당을 90%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관리 리처 있고 위탁관리 리처 있고 기업구조조정 90% 이상 다 배당하는데 작년 말까지는 얘를 뭐다? 50%까지 배당하도록 한시적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자기관리처가 50% 배당이었거든. 원래 90% 배당인데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50% 배당을 줬거든요. 자, 그러면 요 지문이 5월달 정도 되면 좀 개정돼야 됩니다. 한 4월 되면 5월 되면 개정될 겁니다. 옛날 구법이니까. 그래서 니처는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번 뭡니까? 개정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일단 구법 보시고 작년 거 보시고요. 자, 니처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다? 배당이 있습니까? 배당이 있다라고 보시고.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으로 보면 이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을 샀어요? 니처 회사를 통해서 샀어요? 니처 회사를 통해서 샀죠. 그러면 투자는 직접 투자했습니까? 간접 투자했습니까? 그럼 지분형 직접이다, 간접이다? 지분형 직접 투자가 아니고 뭐다? 간접 투자 상품이란 말을 쓴다. 자, 회사형, 우리나라는 전부 다 회사형 니처입니다. 회사형 니처를 다름으로 뮤추럴 펀드라 쓴다. 회사형 니처를 다름으로 뮤추럴 펀드라 씁니다. 뮤추럴 펀드는 뭐를 말하고 있다? 회사형
니처를 뮤추얼 펀드로 씁니다. 우리나라는 다 해상 니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식을 이렇게 발행했거든요. 주식을 이렇게 발행하니까 설립시 자본금이 자기는 5억, 위탁 가격은 3억인데, 자, 요 사이에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죠? 주식을 발행. 금융감독은 뭐다? 인가받아서 주식을 발행했거든요. 발행해서 6개월이 경과하면 자본금이 자기 관리는 70억 이상 만들어 놔야 돼요. 얼마 이상? 70억 이상. 자, 위탁 관리와 기구조는 얼마 이상? 50억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6개월이 경과하면 얼마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된다? 자기 관리는 70억 이상, 위탁과 기구는 50억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니체회사가 현물을 출자할 때 영업 인가하기 전에는 현물 출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영업 인가를 하기 전에는 현물 출자 안 됩니다. 영업 인가 후에는 현물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 현물 출자는 영업 인가 후에 할 수 있습니까? 전에 할 수 있습니까?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 잘 놉니다. 현물 출자는 영업 인가 후에 현물 출자할 수 있지, 영업 인가 전에는 현물 출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리처 세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년 이내 보통 주식을 발행하는데 자, 30% 이상 무조건 발행하도록 돼 있고, 한 사람당 소유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소유 한도인데 작년에 개정된 건데요. 자, 예바에는 얼마까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50%를 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50%? 초과는 안 됩니다. 소유는 주식 소유를 한 사람이 50%까지 할 수 있고요. 기호정은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얘는 뭐다? 제한 자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용어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의의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의 보겠습니다. 352페이지 봅니다. 352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의의 봅니다. 자, 니처란 불특정 다수 있습니까? 다수의 투자자 줄 것입니다. 다수의 투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자, 부동산에, 요 일반의 부동산에 투자, 어떤 부동산입니까?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하거나라 썼죠? 그 1번. 두 번째, 저당담보부 정권이 뭡니까? 요금 MBS입니다. 여기 투자하고 또는 뭐다? 부동산 관련 대출해도 됩니다. 자, 세 군데입니다. 수익성 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고, MBS에 정권 매수할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운영 수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죠. 운영 수익이 나오면 이걸 배분해주는, 자, 배분의 동그라미, 그거를 배분을 옆에 배당이라고 적습니다. 주식은 배당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배당. 자, 배당해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간접 투자 상품이 줄것습니다. 했습니까? 자, 우리나라 리츠는 모두 회사형 리츠를 다른 말로 일종의 뮤추얼 펀드라 씁니다. 뮤추얼 펀드는 회사형 리츠를 뮤추얼 펀드라 씁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참고로만 보겠습니다. 지분형하고 모계징하고 혼합형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이 시험 안 나오는 구경만 합니다. 지분형은 어떤 걸 지분형이라 하는가 하면요, 여기 볼래요. 자, 부동산 쪽이 75% 이상이 되면 여기 75% 이상 됐어요. 부동산의 75% 이상이 투자되면 지분형이 돼요. 자, 그럼 부동산 쪽에 75% 이상 되면 지분형이 됩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25%는 현금을 갖고 있던 대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 쪽이 75% 이상 되면 지분형이고, 반대로 봅니다. 여기에 MBS나 담보대출이 75% 이상이 되면, 자, 두 번째 저당형이라 써놨습니다. 이걸 뭐다? 저당형이라 불러요. 그죠? 어느 쪽도 75% 이상이 안 되면 혼합형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혼합형이라 씁니다.
시험은 안 나오니까 제목만 본다면 지분율은 뭡니까? 부동산 쪽이 75% 이상 투자를 했을 때면 지분율이라 씁니다. 그죠? MBS나 뭡니까? 담보대출 쪽이 75% 이상 되면 저당형이라 부르고, 어느 쪽도 75% 안 될 수 있겠죠. 부동산이 70%, 유가증권이 30%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혼합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있고요. 개방형과 폐쇄형,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개방형과 폐쇄형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식을 샀어요. 갑이 주식을 샀어요. 자, 니체 회사에서 주식 들고 가가지고요,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이 니체 회사 발행기관이 돈으로 바꿔주면 이건 뭐다? 개방형이 됩니다. 근데 개방형을 초창기에 했더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백화점을 막 짓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짓고 있는데, 자, 이 투자들이 갑자기 주식 들고 가지고 현금으로 교체해 두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짓던 것을 다시 되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회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폐쇄형은 갑이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얘가 돈이 필요하면 뭡니까? 발행기관 와서 뭡니까? 돈 돌락하는 게 아니고 이걸 증권시장에다 내다 파는 겁니다. 어디다 판다? 증권시장에 내다 팔면 을이 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산다? 을이란 다른 투자자가 사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끼리 사든 팔든 발행기관은 아무런 관계 없잖아. 그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식을 들고 와서 발행기관에 돈 돌라 하면 발행기관 니체에 있어서 돈 안 주겠죠. 이걸 무슨요? 폐쇄형이라 씁니다. 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형은 니체에서가 투자료 환매 요구에 언제든 응한다, 이 말은 주식 들고 오면 돈 내주면 뭡니까? 개방형이고, 폐쇄형은 자, 니체 회사가 투자자가 니체 회사가 환매 요청을 할 수 없다 했습니까? 얘 있는데 돈 들라 소리 못 하잖아, 니체 회사.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증권회사에다가 뭐다? 갖다 팔면 다른 투자자가 사겠죠. 그죠? 그럼 머리 또 돈이 필요하면 다른 뭐다? 정의란 투자자 또 살 수 있잖아.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폐쇄형이라 씁니다. 자, 폐쇄형은 누가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니체에서 돈 내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환매 요청할 수 없고 주식시장에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회사형이랍니다. 우리나라는 다 회사형이라 씁니다. 회사형 니체를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 씁니다. 자, 회사형과 신탁형 두 가지인데 회사형과 신탁형의 차이점만 한번 봅니다. 자, 제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자, 주주총회 이런 거 들어봤어요? 주주총회 있으면 자, 대표자도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요번에 대한항공인가 그 대표자 바꾸려고 있었죠. 영지금에서 갔냐 하니까 말이 많았죠. 그죠? 자, 그러면 경영에 참여하면 회사형이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탁형입니다. 그럼 우리 주식 보면 자,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고 삼성전자 1우라는 주식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가 모의권 행사할 수 있으면 이건 회사형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1우라고 있어요. 얘는 뭐다? 신탁형입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의결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탁형은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지 의결권 없지만 뭐를 받는다? 배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대신. 자,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은 뭐다? 무기한입니다. 대부분 무기한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기업 구종 니체는 기한을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부로 정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회사는요, 임직원이 있으면 뭐다? 실체형이고 임직원이 없으면 명목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되겠죠? 자, 한번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시험 노는 것만 보겠습니다. 3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투자회사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는 세 가지 있습니다. 자기관리,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기업구종 세 가지 있습니까? 자, 우선 제목만 봐두시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임직원이 상관한다 줄 것입니다. 임직원이 상관함으로 회사를 직접 운영하겠죠. 그런데 위탁과 기업구조는 임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위탁회사에 위탁할 수밖에 뿐입니다. 직원 자체가 없어요. 자, 오른편으로 봅니다. 자, 3번에 법인격은 주식회사라 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상법 적용받고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명칭을 써야 되고요. 4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아닌 회사와 부동산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명칭도 써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영업인가 보겠습니다. 영업인가 봅니다. 3번 별표합니다. 자, 3번 봅니다. 자기관리는 자본금 얼마다? 5 별표 치고. 이 시험 잘 나오고. 위탁과 기업구조는 자본금은 3억입니다. 자, 요거 적어놨습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자기관리는 얼마다? 5. 위탁과 기업구조는 3억.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최저자본금이라고 4번 있습니다. 한글로 4번. 6개월이 경과하면요 최저자본금인데 1번에 자기관리는 얼마 이상? 70억 이상.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50억 이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거 별표 치기 바랍니다. 시험 엄청 잘 놉니다. 되겠죠? 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357페이지 갑니다. 주식 분산이라고 했습니까? 1인 소유 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자기관리 부동산에는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가 얼마다? 50%입니다. 위탁관리도 1인 소유가 얼마다? 50%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요 1인 소유 한도 최대가 얼마다? 50%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죠? 한도가 50% 초과하지 못합니다. 50%까지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기업구조적 리처 체계는 없는데 기업구조는 이런 적용받지 않는다. 그 밑에 박스처럼 되어 있는 거 있네. 당구장 표시되어 있습니까? 기업구조적 부동산에는 주식 분산 조항에 적용되어 있는 건 제한 없다 이 말입니다. 100% 소유해도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현물 출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 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첫째를 말하니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자에 동그라미 전에는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후에는 될까요? 후에는 됩니다. 자, 후에는 됩니다. 전에는 안 됩니다. 후에는 된다는 것만 둡니다. 자, 그래서 2번에 현물 출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부동산을 하셔도 되고 지상권, 임차권, 이혼에 이것이 마지막에 신탁수익권도 있고 마지막에 자 리얼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토보상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 놓은 적은 없습니다. 현물 출자는 자 인가나 등록 전에는 할 수 없고 인가나 등록 후에만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시험 나왔습니다. 시험은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되겠죠? 그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쭉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하시면 머리 아프거든요. 자, 과감하게 건너가고요. 그죠? 배당 타는데 안 보겠습니다. 자, 360페이지 배당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배당은 얼마입니까? 100분의 90 이상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그거 줄 것입니다. 배당은 얼마 이상? 100분의 90 이상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이거 다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이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18년 12월 31일까지는 뭐다? 자기관리처는 50%까지 배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18년 10월 31일 넘어갔죠? 2019년은 이게 적용 안 받습니다. 90%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4월이나 5월 달에 개정이 한번 일어난다면 그때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그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오른편에 한번 봅니다. 차익과 사채 발행 가능하다는 거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보시면 차익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요. 자,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뭡니까? 자기 자본의 몇 배까지 할 수 있다? 2배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2배까지 되는데 주주 의결을 거치면요 10배를까지 가능합니다. 원래는 2배까지 가능하다 해서놨죠? 뭘 하려면 주주총회를 의결을 거치면 몇 배까지 된다? 10배까지는 되는데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62페이지 중요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기출 문제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그랬죠.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우리나라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리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종류 있잖아. 자기관리처, 위탁관리, 기업구조리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그럼 1번은 맞는 말이네요. 되겠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자본금 여기 볼래요? 얼마예요? 5억입니다. 위탁과 기업구조는 3억입니다. 자기관리는 5억인데 3억이란 말을 써가 틀렸죠. 자기는 뭐다? 5억, 위탁과 기업구조는 3억이 돼야 된다. 자, 자기는 5억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상근 자산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직원을 둘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직원이 없거든요. 그죠? 만약에 반대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됩니다. 왜? 임직원이 존재합니다. 그죠? 자, 5번에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을 하는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리처는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다? 50억 이상 맞죠? 자기관리는 얼마 있어요? 70억. 위탁과 기존 50억 이상으로 된다. 이게 시험 엄청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자,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별표 칩니다. 작년에도 일단 기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기출을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좀 줄었습니다. 원래 퐁당퐁당 잘 나오기 때문에. 그죠? 자, 프로젝트라는 말이에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한글로 말하면요, 뭐라 부를까요? 개발 계획이라 불러요. 이걸 한글로 말하면 뭐다? 개발 계획이라 써요. 개발 계획. 자, 파이낸싱이라 써놨죠? 파이낸싱. 파이낸싱이 뭐예요? 융자라는 거예요. 융자. 자, 그럼 개발계획 융자라고 불러도 되고, 이걸 공급자 금융이라 써도 됩니다. 공급자 금융.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로 볼래요? 자, 처음에 우리가 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주가 이렇게 존재해요. 사업주. 시험은 간단하게 놉니다. 사업주가 있는데, 사업주를 우리가 돈 되는 사람이니까 영어로는 스폰서라고 불러요. 스폰서. 사업주가 돈을 출자를 합니다. 뭘 한다? 출자를 해요. 자, 출자를 해요. 프로젝트 회사를 별도로 만듭니다. 뭐다?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사업주 회사를 갑회사라 부르고 프로젝트 회사를 을이사업주 했습니다. 이걸 모자기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기업? 모자기업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업주가 출자를 하여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더라도 대표자가 다름으로 인하여 대차 대표성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완전 독립된 회사가 되겠죠. 자, 이 프로젝트 회사를 요 프로젝트라는 말이에요. 개발 계획을, 요 개발에 대한 계획을, 자, 이 개발 계획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프로젝트 회사라 씁니다. 그죠? 회사라 쓰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유라동이 있어요. 율라하고. 그죠? 수성이 있어. 수성이 있죠? 수성. 자, 고속도로 가는 쪽 있죠? 여기에 민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뭐를 유치한다? 민자. 자, 민자를 유치해서 여기 강이 이러니까 뭐다? 다리를 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민자를 유치하여 이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원래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기반시설 설치자인 대구시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 대구시. 자, 그럼 기반시설 설치권자가 누구다? 대구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에서 나와 있고, 뭐다? 관리계획에서 입안하여, 그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구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다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죠? 만약에 이 현대라는 건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라는 건설이 나타나 가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죠? 자,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다리를 놓고 뭡니까? 여기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다면, 자, 통행량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뭐가 많다면? 통행량들이 아주 많다고 예상된다면, 보겠습니까? 통행량이 엄청 많다고 예상된다면, 자, 한 번 가는데 1,000원 받겠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0원은 받겠습니다. 한 번 가는데 1,000원, 그죠? 그러면 1,000원을 측정하더라도 뭡니까?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 통행량이 많다면 이거를 담보로 설락합니다. 이걸 뭐다? 담보. 자, 우리 프로젝트 회사의 담보는, 자, 이걸 현금 흐름이라 씁니다. 이걸 다름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씁니다. 여기 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출되고, 미래의 현금 흐름은 앞으로 여기 도로를 만들면 통행료를 내야 하네요. 이걸 미래 현금 흐름. 이걸 다름으로, 자, 수익성이란 말을 써도 돼요. 이렇게도 시험 나왔네. 또 다름으로 사업성이라 써도 됩니다. 자, 틀리게 나온 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데가 나왔죠. 틀렸습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 사업성, 수익성을 담보로 합니다. 그죠? 사업성, 수익성. 요거를 담보로 해요. 금융기관에서, 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빌리는 사람 누구예요?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자, 시험이 났을 때 담보물은 통행료가 담보물입니다. 이 통행료를 수익성, 사업성, 미래 현금으로 이 세 가지 용어 다 나왔고요. 자, 이거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시험이 났을 때, 자, 사업주가 대출한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요? 틀렸죠. 사업주가 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엄청 많아요. 사업주는 대출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누가 했어요? 프로젝트 회사가 했죠. 그러면 부채가 누구 앞으로 잡혔어요? 부채가, 예? 프로젝트 회사 앞으로 부채가 잠겨 있죠. 그러면 사업주 입장으로 보면 부채가 누구 앞으로 잠겨 있습니까? 프로젝트 회사 앞으로 잡히니까 이걸 우리가 사업주 입장으로는, 자, 부채가 프로젝트 회사니까 사업주 밖에서 발생했습니까? 이걸 부외 금융효과라 씁니다. 이게 기출됐어요. 나왔는데 거의 다 틀렸거든요. 자, 부의 금융효과는 누구의 장점입니까? 사업주 장점입니까? 금융기관 장점입니까? 사업주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금융기관 장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부의 금융효과는 사업주의 장점이 되지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해설지 들고 와가도 모르겠대요. 부채가 누구 앞으로 잡혔대요? 프로젝트 회사 앞으로 잡히니까 사업주 입장은 부채가 사업주 앞으로 부채가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얘 밖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발생했죠. 이걸 부의 금융효과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거 있습니다. 물적 담보했어요? 세 번 나왔네. 담보는 물적 담보입니까? 아닙니다. 미래 돈 받을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다.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거. 자, 부동산 담보한다, 물적 담보하면 다 틀립니다. 자, 요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 공사하는데 공사 기간이 들까요, 안 들까요? 5년 걸린다 가정합시다. 자, 5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공사 기간이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걸리는데 여기를 분석해 봤더니, 그죠? 비용들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500억. 공사 비용 500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은행의 입장으로 보면 빌려준 돈은 얼마요? 500억 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빌려준 돈이 500억 되면 이 500억만 거둘까요? 500억에서 뭐다? 예? 이자 붙어야 안 붙어야 돼요? 이자 붙여야 되겠죠. 이자 붙여야 되겠죠. 자, 이자 붙겠죠? 이자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몇 년 동안 돈을 받는 건 10년 동안 돈 받으려 합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대본 이 프로젝트는 10년입니다. 기준이. 10년이 경과하면 이걸 어디로 기부됩니까? 대구시로 자동 기부됩니다. 대구시로 기부되면 돈을 내고 다녀요? 그냥 다녀요? 그냥 다니죠. 이런 것들이 대구도 보면 부산 가면 굉장히 많아요. 대구는 저기 하나 있더라. 칠곡 가는데 9구턴을 옛날에 500원 내고 딱 던지고 500원 던지고 통과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10년 지나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게 부산 가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대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생기죠. 그럼 여기도 얼마 지나면 없을까요? 10년 되면 공사비 다 충당하면 이제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스 쓰는 겁니다. 그럼 이자도 붙고 이자를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돼요. 200억 정도 되고 이자만 해도 200억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자, 만약에 보수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보수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한 100억 정도 되고 보수된 이유 되겠죠. 또 어디 있습니까? 통계 징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징수할 때 직원 고용해야 돼. 위탁 줘야 되잖아. 그죠? 이게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면 사업성이 있으려고 하면 최소한 얼마가 돼야 돼요? 예? 1000억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습니다. 자, 사업성을 검토해 봤더니 최소한 얼마 있어야 된다? 1000억 이상이 은행에 돈 들어와야 사업성 있는 겁니다. 사업성 타당성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00억 이상 돌으려고 하면 1년에 얼마 이상 돌아야 됩니까? 최소한 뭐다? 100억씩은 거쳐야 되겠네. 그러면 1년에 자 100억 이상만 들어오면 10년 받으면 1000억 들어옵니까? 그죠? 자, 그러면 1000억이 들어온다면 사업성이 있으면 금융기관은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렇잖아. 자,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돈을 공사비용을 지급할 때 별도 계좌를 만들까 안 만들까요? 별도 신탁이란 계좌를 별도로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별도의 신탁 계좌를 여기 공사 지급에 대한 신탁 계좌를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사를 하면 여기 공사를 하잖아. 그죠? 공사를 착공했어요. 이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여 공사 착공해 가지고. 그죠? 자, 1년경 가면 공사비용 줘야 되겠죠. 정산해야 하잖아요. 1년 단위로. 자, 100억 지급해야 되는데요. 5년 공사니까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지급할 때 자, 중간 공사에 대한 중간 감리라는 보고서 첨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리자가 뭔가 하면 자,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을 감리자라 씁니다. 자, 그러면 공사가 만약에 여기에 건설회사에서 뭡니까? 하겠죠. 이 건설회사에서 이 공사를 하면 현대건설에서 공사하는 것 같으면 이 공사를 똑바로 하는지 감리해야 하네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감리하는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어디에다 제출해야 됩니까?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보고서 제출할 때 사진 같은 것도 첨부할까 말까요? 다 찍습니다. 사진 같은 거 보고서에다 첨부 다 합니다. 상세하게 일기장처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자 있을까요? 금융기관에? 네, 담당자 있겠죠. 담당자는 이거 보고서 보고 서류 검토하고 특별한 이상하면 실사 놓을까 안 놓을까요? 예? 현장 확인하러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실사 놓습니다. 당연히. 은행 가봐요. 1000만 원 빌려도 실사 나옵니다.
그죠? 자, 100억이나 지급되는데 당연히 실산 오겠죠. 현장 바로 놉니다. 은행들. 은행이 굉장히 그렇죠. 그러면 알고 공사했는 거 알고 대금이 지급됐어요? 모르고 지급돼요? 그러면 알고 지급되는 것을 증보가 대칭됩니까? 비대칭됩니까? 증보를 대칭되죠? 자, 증보가 대칭된다를 여러분 책에 증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한대요. 자, 기출 냈습니다. 증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한다. 증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한다. 이 말은 뭐다? 증보가 대칭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기출된 질문 한번 봅니다. 증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한다는 것은 증보가 대칭된다 뜻입니까?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그죠? 자, 공사 끝났습니다. 준공 검사 맡고 준공해서 검사하고, 자, 통행료 테이프 끊었습니다. 자, 통행 테이프가 10년 동안 돈을 받는데 통행 징수회사를 지정해서 받겠죠. 받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준공 검사 안 하고 통행료가 스타트 되면 이 회사는 존속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자, 만약에 준공검사 테이프 끊었습니다.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이 회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사업자 폐업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시점이 2011년이라 봅시다. 그럼 언제까지 통행합니까? 10년 하니까 2021년까지 되겠죠. 10년간 통행료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2011년 1월 1일 날 통해되면 이때 이후는 사업자 폐업합니까? 안 합니까? 폐업하겠죠. 사업자 폐업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없어졌어요. 자, 근데 직계를 해보니까 뭡니까? 10년 후에 내가 직계해보니까 1200억이 돌을 수도 있어요. 자, 목표 금액보다 많이 돌았어요? 적게 돌았어요? 이 사업 성공의 실패예요. 사업이 성공이에요. 자, 사업이 성공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원래보다 200억 더 벌었잖아. 금융기관에서. 그런데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예? 1000억 돌아야 되는데 900억이 돌았어요. 통행이 900밖에 안 돌았어요. 1000억 돌아야 되는데 900밖에 안 돌았습니까? 그럼 100억 모자라죠? 성공의 실패예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사업 실패하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금융기관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이 프로젝트 회사를 쫓아갑니다. 자, 쫓아가서 뭐다? 소송으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소구는 뭐다? 소송 청구를 줄임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소송으로 청구를 하려고 보더니 소송 당사자가 있어 없어요? 소송으로 청구해가 돈을 돌려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소송 당사자가 없어요. 그러면 소송 당사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소구금융입니까? 비소구금융입니까? 비소구금융이다. 이걸 소구금융으로 기출하였네. 자, 이거는 비소구금융입니다. 소구금융 아닙니다. 자, 소송으로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소송 당사자가 없었잖아. 10년 전에 아예 사업자 폐업했다 했잖아. 그러면 비소구금융이고, 이렇게 되니까 소송으로 예인대 못 청구, 여기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채권은 민법에 당사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있지, 당사자가 아니니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은 안전자치 마련해야 안 마련해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금융기관 입장으로 보면 대구시에게 보증서를 하든지, 예?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 세우든지, 안 그러면 보험을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과 보험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보험과 보증을 요구하면 이 일부 돈을 누가 채워넣을 수 있다? 보험과 보증회사가 채워넣을 수 있는 걸 제한소구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다? 제한소구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나왔을 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비소구금융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뭐도 있더라? 제한소금융도 있다.
비소금융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또 틀립니다. 이것도 기출됐네. 제한소금융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놉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금융기관이 시공사에게 돈을 현대건설에 바로 돈 지급합니까? 별도 계좌로 신탁해 두었다가 이상이 없을 때 자금 이체할까요? 예? 이상이 없을 때 자금 이체합니다. 우리 시험은 금융기관은 시공사에게 바로 자금을 직접 이체한다 하고 두 번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시공사에게 시공하잖아. 시공이 뭡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시공사라 씁니다. 실제 공사를 시행하잖아. 그죠?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체를 우리가 시공사라 부른다고. 시공사에게 바로 자금을 이체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시공사에 바로 이체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것만 좀 봐두시고, 자, 여기 책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만약 수익성에 대한 금융기법이다 이거 줄 것이고요. 동그라미요 4번 별표치입니다. 4번 별표치면요 프로젝트 반영성은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집중되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줄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이말은 정보가 대칭된다 이 말이 되겠죠. 맨 하단에 4번 별표치고, 특징은 큰 제목만 줄 것이요. 비소금융 또는 제한소금융이 있고, 2번에 뭐다? 큰 글자만 줄 것이요. 부의금융 효과가 있고요. 되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네. 여기서 담보물은 여기서 뭘까요? 담보물은 수익성 사업성이 담보입니다. 한 장 넘겨서 기출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 틀리겠습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에 줄 것입니다. 현금은 통행료를 지금 현금 흐름이라 쓴다고요. 현금 흐름이 뭡니까? 통행료만 통행료. 현금 흐름에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서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 사업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라 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다? 통행료를 뭐란다?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한다. 이 현금 흐름이 뭔지 알겠죠? 통행료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사업 성공할 경우에 금리는 높은 수익을 획득하겠죠. 성공하면 막대한 수익을 획득할 수 있죠. 자, 3번 봅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은 자금의 건설회사, 시공사 자체 계좌로 직접 관리합니까? 별도 계좌 관리합니까? 별도 계좌 관리합니다. 자체 계좌 관리한다.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만약에 시공사에게 돈을 바로 직접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는 안 하고 뭡니까? 돈만 챙기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3번 틀렸습니다. 4번 프로젝트 금융은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5번에 비소구 또는 제한소금융으로 특징 맞겠죠. 자, 비소금융도 있고 제한소금융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